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베일을 벗은 신천지의 집단 거주 실태가 문화방송의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이고 또 교인의 절반 정도가 확진 환자였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 확진 판정이 난 신천지 교인들은 의료기관으로 다 이송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음 아파트에는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신천지 교인인 확진 환자 46명 가운데 9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나머지는 생활치료센터와 다른 격리 장소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송되기 전 확진 환자 한두 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주민 가운데 2인 1실을 쓰는 17명은 조만간 별도의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한마음 아파트 전체는 격리 봉쇄된 상태입니다. 입구는 굳게 잠겨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남은 주민 91명 가운데 8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주민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는 15일까지 격리 조치가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이곳 한마음 아파트 말고도 신천지 교인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산 곳이 10군데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가족 단위 구성원이 아닌 비슷한 나이의 확진 환자들이 같이 사는 곳을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증 환자들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첫 퇴원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대구 1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경증 환자 24명이 오늘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 2차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퇴원자는 62살 남성이고 최연소자는 15살 남성입니다. 오늘은 6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북대학교 기숙사도 생활치료센터에 추가돼 대구의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1,300여 명은 집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아파트에서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한마음 아파트는 무더기 확진 환자로 베일을 벗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 또 방역 허점과 늑장 대응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이후 24일 13명의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했고 3월 1일 8명, 2일 7명 등 46명의 확진 환자가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돌입한 건 지난 4일 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했지만 주소지 추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주소 기준으로 거꾸로 그렇게 클러스터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사는 줄을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들의 명단을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를 누락하고 준 것도 조사의 혼선을 빚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소를 일부 줬고 그다음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또 줬어요. 이걸 주소지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전부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세부 주소 말고 남구입니까 달서구입니까 수성구입니까만 물어가지고 원소별로 배당하는데 쓰는 정보까지밖에 못 얻었어요. 아파트를 통째로 격리하는 초유의 조치를 하고도 사흘이 지나서야 발표를 한 데 대해 대구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구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대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네, 이 대구 한마음 아파트는 수상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입주민의 70%가 신천지 교인이고 또 확진 환자가 46명이 쏟아졌는데 운영자인 대구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마음 아파트 전체 거주자 142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94명입니다. 입주자 3명 중 2명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겁니다. 대구시는 교인들끼리 아파트를 소개해 주면서 신천지 주민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중에 일부가 먼저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자기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아파트에 다수의 교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입주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소개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정말 누가 이렇게 조금 좀 힘을 좀 실어줘가지고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면 일반 입주민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또 아파트 관리 직원으로부터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 상당수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 교인들 여기 뭐 많이 산다, 한복을 입고 다닌다, 뭐 여러 명이서 다닌다, 그런 식으로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한마음 아파트를 운영하는 대구 종합복지회관 측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도 전혀 몰라고 관리인들 내고래 한 사람 물어보긴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또 입주 당시 복지회관 측에서 입주민들의 종교를 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입주 신청서 쓰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 종교를 듣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마음 아파트는 월세 2만 원에서 3만 원 가량의 저렴한 시형 임대 아파트로 여성들만 거주해 남성들은 물론 배달업체 직원들조차 가구 방문이 차단돼 있습니다. 자정 이후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차단된 공간입니다. 대구시는 공무원인 복지회관 근무자 44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1명도 없고 35년 된 오래된 아파트라 입주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어서 공무원의 특혜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린 대구시가 이를 MBC가 특종 보도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또 뭘 감추려 했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초유의 아파트 동일 집단 격리 사실을 사흘이나 알리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관련해서 대구시가 4일에 이런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 왜 바로 다음 날이나 당일에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권영진 대구시장은 딴 말만 하면서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지금 어제 진단검사를 의뢰해서 한 것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4일날 조사하셨는데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 답변 안 하셨었거든요. 이 한마음 아파트 3월 4일날 최초 인지하셨는데 발표를 왜 어제서야 하셨는지. 세 차례나 같은 질문이 되풀이된 다음에도 명쾌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병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하루에 2번씩 특이 사례를 발표하던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신천지 신도 집단 거주지 한마음 아파트 감염 사례는 역학조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대구시 스스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고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확진받은 신천지 신도인 공무원을 감쌌다는 논란에다 사태 초기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너무 무기력한 대응을 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시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형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대남병원의 사례를 고려하면 집단 감염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는 신천지 교인과 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병원 정신병동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산 세명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5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의료병동의 중심은 아니고 정신과 환자들은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자 제어 통제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사흘 전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딸을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8층 정신병동은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고 안에는 환자 73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 환자를 비롯해 의료진 21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특성상 집단 감염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산에서는 어제 제1실버타운에서 1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린요양원에서 13명, 참 좋은 재가센터에서 11명 등 현재까지 집단시설 6곳에서 모두 5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도내 57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내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시설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2주간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 사항이라는 것을. 경산시의 확진 환자 수는 470여 명으로 경북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에 달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수가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으로 2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추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97명으로 전체 확진 환자는 5,3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추가 확진 환자 741명을 기록한 이후 이달 1일에는 500명대, 4일에는 400명대, 5일부터는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오늘은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도 확진 환자가 32명 증가해 누적 확진 환자는 1,08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상북도도 새로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심장질환과 치매 등의 기저질환을 앓던 이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금요일에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숨져 경북 도내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푸른요양원 확진 환자의 40대 남편 1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푸른요양원과 관련된 코로나 환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까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1차로 명단을 확보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8,269명 가운데 91명이 검체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3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